안녕하십니까. 컴퓨터 네트워크 과목을 수강 중인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김나은입니다. The Design Philosophy of the DARPA Internet Protocols 라는 논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논문이 구성된 순서대로 다음과 같은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논문의 개요 부분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논문에서는 TCP/IP 프로토콜이 어떻게 현재의 구조를 갖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TCP/IP 프로토콜은 미 국방부 표준으로 개발되어 현재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로 다양한 변화 과정을 거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TCP/IP 프로토콜, 그리고 인터넷이 개발될 때 어떠한 설계 목표를 가지고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이 설계 목표로 인해 생겨난 프로토콜들의 다양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구조는 어떠한 설계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표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다중화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기술의 개발이었습니다. 새로운 통일 시스템을 만드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지만 인터넷의 가치 측면에서 기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기존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멀티플렉싱을 위해 선택된 기술은 패킷 스위칭이었습니다. 기존 기능들이 패킷 스위칭으로 지원되었고 프로젝트를 통해 통합하고자 했던 네트워크 역시 패킷 스위칭을 이용하고 있었기에 채택되었습니다. 연결 기술 역시 패킷 스위칭의 스토어 앤 포워드로 채택이 되었으며 이 네트워크들은 게이트웨이를 통해 상호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기존 네트워크의 통합이라는 목표 다음으로 설정된 목표들은 이와 같습니다. 손실이 있어도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하는 생존성, 다양한 유형의 통신 서비스 제공, 다양한 네트워크의 수용, 분산된 자원 이용,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호스트 연결의 용이함, 그리고 인터넷상 자료에 대한 책임의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목록은 중요한 순서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앞선 목록을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목록의 첫 번째인 생존성은 게이트웨이가 무너져도 통신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위 레이어에서 정보를 잃어버려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이를 복구하지 않고 통신을 지속해야 하는데 이는 곧 하위 레이어에서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보장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어떤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상태가 패킷 스위칭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복사본을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페이스 쉐어링입니다. 페이스 쉐어링은 복구를 위한 상태 정보를 엔드 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것으로 엔티티를 잃어버려도 괜찮을 것을 보장합니다. 페이스 쉐어링의 장점은 개수의 제한 없이 여러 차례의 실패도 보호가 가능하고 기능 구현이 용이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페이스 쉐어링의 도입 측면에서 생존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면 패킷 스위칭 노드들은 연결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구조보다는 호스트에 더 높은 신뢰가 있어 호스트 자체에 보호 알고리즘이 있는 경우 높은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두 번째 목표는 트랜스포트 서비스 레벨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CP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지원할 만큼 일반적인 프로토콜이 아니었기에 엑스넷과 실시간 음성 전달 등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TCP/IP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전송을 지원하고 신뢰도가 높으며 지연과 대역폭을 최소로 하는 트랜스포트 서비스가 탄생한 것입니다. TCP가 신뢰도 높은 연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한다면 IP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빌딩 블럭을 제공합니다. 이 빌딩 블럭은 생존성까지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기술의 개발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을 위한 전제는 네트워크가 패킷이나 데이터그램을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인데 네트워크가 그 자체로 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트랜스포트 레이어 수준에서 호환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각각의 호스트에서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인터넷은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이 연결되어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3개의 목표보다 하위 우선순위에 있던 목표들은 비교적 중요도가 낮아 완벽히 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분산된 관리 측면의 문제는 모든 게이트웨이들이 같은 대행사에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으며 비용 측면의 효율성 역시 헤더가 긴 인터넷 패킷의 특성 때문에 충분히 구현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호스트 어태치먼트 역시 다른 구조에 비해서는 비용이 높은 편이며 책임에 관한 문제 역시 현재까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선 내용을 통해 인터넷 구조 설계의 목표와 그로부터 파생된 프로토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구현의 측면에서 이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얼라이제이션은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호스트의 집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집니다. 인터넷 구조 디자이너들은 논리뿐만 아니라 성능 역시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성능을 위한 제약은 인터넷 구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데이터그램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기본 단위입니다. 데이터그램은 중간 스위칭 노드에서 연결 상태가 필요하지 않고 데이터그램이 다양한 서비스 구현을 지원하는 빌딩 블럭을 제공하며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통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데이터그램 자체를 서비스가 아닌 빌딩 블럭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TCP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TCP는 지금의 구조를 갖기까지 많은 변천을 거쳤습니다. 기존 프로토콜은 바이트와 패킷을 기반으로 흐름 제어를 제공하였으나 이 방법이 복잡하다고 느낀 설계자들은 바이트 전달만 규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첫째, 제어 정보를 시퀀스 스페이스에 삽입해 제어와 함께 데이터가 승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 TCP 패킷이 더 작은 패킷들로 분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전송이 필요한 경우 호스트에서 작은 패킷이 큰 패킷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인터넷 구조의 설계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우선순위와 사용자의 요구가 맞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구조는 현재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더 나은 기술이 등장하기를 바라며 논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구조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과정을 인터넷 설계 목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히기 위해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효율보다는 범용성을 택했다는 점이 새로운 기술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